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이노뎀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짧게 안내 말씀 드리고 할게요. 앞으로 장마감 싹쓸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냥 글로 다루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블로그 주소는 커뮤니티 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6월 9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이노뎁 기업 분석과 공모 개요, 공모주로서의 위험 요인들, 그리고 배정 물량, 증권사 계좌 등등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핵심적인 사항들만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보죠. 이노뎁은 영상인식 AI 기술을 보유한 VMS 기업입니다. 영상 운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다루는 회사고요.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영상 인식과 데이터 플랫폼. 영상 인식은 도시 내 여러 CCTV에서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주로 공공기관의 통합 관제나 주차 관제센터, 출입 통제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도시의 여러 인프라 데이터를 시각화시켜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해요. 이렇게 글로 보면 뭔지 감이 안 올 텐데 뒤에서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중에서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영상 인식의 매출 비중이 80.59%에 달하고요. 데이터 플랫폼은 1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매출 비중이 86.9%네요. 민간 부문은 13.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공공시장이 강하다는 점이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급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넘어가서 회사의 핵심 기술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C스트림은 영상 파일 크기를 50에서 80%까지 줄여주는 기술이고요. 크기가 줄어든 만큼 저장 장치와 전송 장치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노코텍은 실시간 다채널 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축, 표출하는 기술이고요. CPU 영상 처리 속도를 2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IOD는 영상을 디코딩 과정 없이요. 100여 개의 채널 이상의 영상 분석을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IDL 딥트래커는 자체 AI 딥러닝 플랫폼이고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지능형 영상 분석 서비스 관련해서는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분석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다양한 영상 관련 원천 기술들을 통해서 영상 데이터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통합관제센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노뎁? 너무 인지도가 없는 회사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전국 229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중에 52%를 이노뎁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이나 공무원들에게는 브랜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특히 국내 1위 카메라 제조사인 한화테크윈이나 해외 1위 제조사인 하이크 비전에서도 카메라를 국내에서 출시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이노뎁의 솔루션과의 연동을 위해서 샘플을 먼저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노뎁의 관제 시스템이 도입된 울산 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종아동을 19분 만에 찾았다고 해요. 영상 속의 인물과 비슷한 체격, 의상 색깔 요 위주로 사람을 빨리 찾아내고 또 도로의 수많은 CC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해서 요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AI를 기반으로 한 보안 시스템 회사라는 건 잘 알겠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매력 요소를 같이 한번 찾아보자면 첫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확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국내 스마트시티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내 스마트시티 시장에서는 10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지자체당 약 6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배정이 됐고요. 아니, 스마트시티는 뭐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또 뭐고 이게 이노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스마트시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이 빠르게 공유되는 사회를 말하거든요. 도로교통정보나 전기, 수도, 소방, 행정 이런 도시의 다양한 인프라 정보를 다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요. 정부 주요 기관들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아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또 빠르게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 인프라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바로 이노뎁이 하는 겁니다. 앞에서 글로 보니까 어려웠던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108곳의 지자체 사업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노뎁이 이미 국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아주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 플랫폼 매출 비중이요. 2018년 1%대에서 2021년 1분기에는 16%대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의 성장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공공부문에 치우쳐진 매출처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작년 3월에 SK텔레콤 그리고 AT캡스와 드론 관련된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고 올해도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 사업화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드론의 5G 통신망을 연결해서 AI 기반의 영상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접목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휴맥스와는 주차 관제 솔루션을 통해서 주차장 운영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는 앞으로 드론과 출입 통제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드론이 수집하는 영상에 따라 발생하는 영상 데이터를 서버와 연결, 분석하는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출입 통제 사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안면 인식 후에 해당 출입자에 대한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안 기능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2021년에 매출액 약 100억 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향후에 매년 30%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네요. 네, 넘어가서 회사 실적 한번 볼게요. 보면은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2018년 대비해서 2019년과 2020년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막상 2021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또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실적이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건가? 싶어서 조금 찾아보니까 실적에 계절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노뎁이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87%에 달했잖아요. 공공기관은 보통 1분기에는 투자 계획을 수립, 검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해당 기업들은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분기별 매출 비중을 봐도 1분기에는 해당 연도에 10% 정도밖에 매출이 안 잡혔고 4분기에 45% 정도의 매출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1분기 매출과 작년 1분기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당기순 손실이 조금 더 늘어난 이유는 2020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임직원 상여금을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손실이 조금 더 크게 잡혔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2021년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해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건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는 거. 그래서 회사 성장성에 좀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네, 그럼 공모 개요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들 짚어볼게요. 총 공모 주식 수는 105만 주, 공모가 희망밴드는 14,000원에서 18,000원 사이고요.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을 계산하면 189억 원 정도입니다. 예상 시총은 1,251억 원이고요.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25% 기준으로 26만 2,500주고요. 우리 사조 미달분이 발생하면 3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은 주말이 꼈기 때문에 14일에, 그리고 상장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하이투자증권에서 가능한데 정말 몇 년 만에 일반 기업 IPO를 웬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균등 배정은 50% 고정 방식입니다. 공모 금액은 어디에 사용될 예정인가? 신주 모집 100%고요. 시설 자금의 40억 원 정도. 요거를 주요 거점 4곳에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지역 파트너 업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운영 자금은 기업 브랜드 노출을 더 강화하고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내외 보안 전시회 참가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연구 개발비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에도 약 9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공모와 관련한 위험 요소들을 볼 건데요. 우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57.81%라는 거 너무 높아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42.7%나 되고요. 공모 물량이 15.11%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7.81%. 공모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밴드 상단으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723억 원 정도 되거든요. 비율로도 높은 편, 금액으로도 높은 편에 속해요.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들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도 6개월로 짧은 편이에요. 단기에 다 팔아버리겠다는 건지 뭔지. 그리고 특히 하이투자증권이 상장 주선인 의무취득분 말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2만 5천 주나 되거든요. 2016년 12월에 주당 8,000원을 주고 신주 62,500주를 취득했는데 2018년에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현재는 주당 취득가액은 4,000원이고요. 보유 주식수는 12만 5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하면 취득가액과의 괴리율이 77.78%나 되거든요. 이 또한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3차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현재 미행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은 38만 9,164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으로는 5.6%에 해당합니다. 행사 가격이 2,500원이라서 아무래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만큼 신주가 더 발행되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모주는 상장 당일에 매물 출하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 또 앞으로 주가에 희석될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측면에서 이노뎁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럼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확인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하이투자증권의 청약 한도는 26,250주고요. 이번 청약에서는 우대 고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한도가 26,250주예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2억 3,625만 원이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청약 수수료가 온라인으로 청약을 해도 1,000원이 부과됩니다. 트렌드를 못 따라오네요. 계좌는 6월 8일까지 개설해야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점, 하이투자증권은 20일 계좌 제한에 걸렸어도 해당 기간 동안에 개설건이 딱 한 건이라면 비대면, 영업점, 은행 연계 이 3가지 방식 모두를 통해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요. 내가 최근에 20영업일 이내에 딱 하나의 증권사 계좌만 개설을 했다면 비대면으로 편하게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배정 물량은 26만 2,500주고요. 그래서 균등 물량은 13만 1,250주입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죠. 청약 건수 한번 예측해 보려고 했는데 하이투자증권은 스펙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IPO를 진행한 건이 없어서 참고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라운테크 내일 청약 마감 건수를 보고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확인하시고요. 내일 수요 예측 결과 나오면 결과와 함께 공모가도 적정 수준인지 같이 평가해보고 최종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